2부제나 5부제를 통해서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이 좀 위기 상황이구나. 내가 좀 덜 돌아다니고 아껴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절약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 소비량이 줄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강력하게 그 2부제라든지 아니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민간 5부제까지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에너지 위기구나, 좀 아껴야겠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상이지만 위기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그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게 예.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그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소비를 하더라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이런 좀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대체 수입선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또 호르무즈가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해서 네. 지난해 60% 수준까지 다음 달에는 그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도 뭐 미국산 석유라든지 아니면은 그 UAE의 그 푸자이라 항구를 통한 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이제 홍해로 운송한다든지 아니면 호주에서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형태로 해서 이달에도 보면 한 5천만 배럴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한 달에 그 사용하는 석유가 한 8천만 배럴 되기 때문에 우리도 4월에는 한 60% 정도만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결국 나머지 40% 소비도 줄이고 비축유도 방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산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 물론 열려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유종의 차이 때문에 쉽게 네. 도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미국산 원유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송 기간이 아무래도 중동유에 비해서 2배 걸립니다. 중동에서 올 때는 한 20일이면 오는데요. 미국산 원유는 그 대형 유조선이 파나마 운하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돌아서 와야 되다 보니 50일 정도 걸려서 예.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송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또한 그 중진류에 특화되어 있는 플랜트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산 석유는 경질류라는 또 한계가 있어서 미국유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정제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나 혹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를 마냥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그 거래를 잠깐 네.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그게 11일까지인데요. 이미 선적을 마친 유조선에 한해서 11일까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우리는 그런 물량이 없는 걸로 보이고 또 지금 러시아하고의 공급이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11일이 지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에게 러시아산 석유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당장 수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향후 좀 미국하고의 충분한 협상, 협의를 통해서 중동유와 성질이 비슷한 중질유를 대거 가지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번 에너지난을 계기로 우리가 그 석유를 수입하는 그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진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측에서 석유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산 석유는 아무래도 경질유다 보니 미국도 사실은 대부분의 플랜트가 중질유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캐나다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캐나다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 베네수엘라를
나라에서 이 중진료를 구하기 위해서 또 침공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산 원유가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산 석유가 또 중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도 중진류가 있고 세계 곳곳에 중진류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중진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경진류도 정제할 수 있는 플랜트로의 개조, 이거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겁니다. 네.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공급처 다변화의 대상으로 미국이 네.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증산의 양이 지금 호르무즈에 묶여 있는 양에 비하면 그 좀 적다라는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증산 자체는 가뭄의 단비처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현재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증산을 해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못 빠져나가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홍해로는 현재 빠져나오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언제 또 그 홍해 쪽을 봉쇄할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리 증산을 해도 우리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그 나프타라든지 어떤 산업의 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생산도 상당한 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나프타는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나프타로는 우리가 한 3,000가지 정도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이 나프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는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페인트, 합성고무 전부 나프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절반가량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입되는 물량의 절반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지금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이 나프타가 소비를 좀 줄이는, 즉 나프타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름과 마찬가지로 바로 전쟁 상황이 내일 당장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중동의 여러 석유 생산 설비들이 전쟁을 통해서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정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놨는데요. 뚜껑을 다시 열고 생산을 재개할 때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설비 같은 경우에는 복구하는데 1년에서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의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년, 길게는 5년까지는 고유가 시대가 아마 뉴 노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도 이제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재가동에 상당히 이제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지금 우연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리원전 2호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리 2호기 하나만으로는 이게 이제 용량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전기의 주된 수요처는 수도권인데 사실 이제 고리에서 또 수도권으로는 송전망의 확충에 좀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고리 2호기가 가동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분명히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석유로 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 고리 2호기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승, 그런 나프타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석유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화력 발전은 LNG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LNG도 공급난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LNG의 수급도 좀 차질을 빚고 있어서, 근데 사실 LNG는 전 세계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의 위기는 아니고 가격이 이제 2배로 오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LNG 발전량을 좀 줄이고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다른 멈춘 원전들도 조속히 재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 에너지 그 생태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이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석유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가 필요한데 예. 재생에너지가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린 재생에너지는 재생대로 늘리고 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석유는 석유대고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할 수는 있어도 나프타라든지 이런 게 태양광에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석유 맞습니다. 수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 융합학 감사합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과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500원대로 거래됐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은 어떨지 개장 상황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 증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5,400포인트를 넘어선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06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이 점차 이란 변수에 상대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보면 5,447포인트 지나가며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합니다. 1068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5.1원 오른 1,510원에 개장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20원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5원가량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의 12조 원 규모 상속세 납부가 이번 달 마무리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납부 완료하면서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 삼성 체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시작된 삼성과의 상속세 납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조 원의 상속세 납부가 이번 달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홍라의 명예관장의 상속세가 약 3조 1천억 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2조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6차례 나눠내는 연부 연납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해왔습니다. 재원은 배당금과 지분 매각, 신탁 계약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 채 배당과 대출 중심으로 대응하며 지배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대개에서는 삼성 경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 체제로의 완전한 국민권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반도체의 이 호황으로 들어온 이 어떤 자금으로 새로운 삼성그룹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최후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삼성전자는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의 2배 수준인 4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5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53조 9천억 원, CT글로벌 마켓은 51조 원 수준을 각각 예상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수익성 둔화와 일부 가전사업 부진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상속세 부담 해소와 실적 기대가 맞물린 삼성. 유삼성 체제가 실제 성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양당 대표 간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책은 물론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나 개헌 같은 전국 쟁점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여야적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모두 참석합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고환율과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이 우선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민감한 현안 역시 테이블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임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공소 취소 문제나 민주당이 여러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관련 언급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개헌 문제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처리하자는 여권 주장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개헌안 발의를 이끈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해왔습니다.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제출한 전쟁 추경안의 심사를 포함해 국가위기 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참석한 교회 예배 축사에서도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재자 역할인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의체 가동을 정례화해 여야 협치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한 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800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모 A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씨가 사는 인천 9월 사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혼자서 1,800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1인당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방문 상담 요시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향남자기 32피스 콘세트 증정.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경북 벨리미트 키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멈춰버린 gravity 몸을 던진 순간 come alive come alive 하늘 위의 chemistry 공중에는 오직 you and I yes you and I 감정의 투명한 현실을 잊었나 유연한 through the clouds 가벼운 파리 시작된 파리 짜릿한 파리 시간 마치 miracle 느껴봐이 바라큐 유난히 자유로워 We're dancing 멈출 수 wonderful 꿈처럼 typical 눈을 감는 대로 Here we go Listen to your heart and feel my body moving babe 한계 없이 우리 위해 펼쳐진 무대 춤을 춰봐 just like that 꿈이 먹는 dance 영화처럼 시작되는 dive Take it in baby You're my baby Big girl I'm your big girl Baby You're my baby Big girl I'm your big girl 현명해 선명해 모두 잊은 채 We just stay